맹장님들 다들 대단하시죠? 네. 이 맹장님들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과수 분야에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데 오전에 과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의 폭이 이렇게 세심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심함이 일을 치르려고 그래요. 자, 한 방에 잘해가지고 하는 뭐 내일 모레 또 약 치료 하는 것보다 영양제 치는 것보다 한 방에 신하면 지가 먹겠지. 깨지는 안 그렇습니다. 돌아서면 실패해요. 한 번 영양제 더 치더라도 영양제 낮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자동차, 비행기 발랄까지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는 더 연구를 어렵게 갔는데 쉬운 걸 갖다가 우리는 어렵게 만들어요. 왜? 연구를 안 했으니까. 쉬운 거는 더 어려워져 있어요. 왜? 연구를 하는 종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여기 앉아보니 원해와 아까 뭐 이거 배추 뿌리 옷병도 한 것만 아니라 그러잖아요. 비동작적인 약 안 써도 되는 병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과수에서는 우리가 잊어먹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농약을 치으며 왜 영양제를 치느냐, 이 관계를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요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는 그 뭘 강의할 거냐, 이제 지금 무농약 강의할 겁니다. 농약을 안 치면 인건비 적게 들죠. 인건비 들고 약값만 들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방금 놓고 대표 지난 2월 달에 강의할 때 1월 달에는 작년도에 강의를 못했습니다. 강의한자가 많았어.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도 강의한자는 다음에 참여해달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질병이 일어나는 것도 요 표 속에 들어있어요. 왜 들어있냐면 이 표 속에 들어있는다는 말은 충은 기어다니는 뜯어먹습니다. 충은. 그러나 균은 10월 초 되면 균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뭘 개발했냐, 1960년대에 우리가 여름에 저녁 먹고 등샘이 목이 바가지 들고 가면 옷 벗어놓고 목이 다 오면 옷이 축축해. 그죠? 숟가락 가봤습니까? 네. 예, 숟가락 앞으로 전달해드리죠. 예, 이제 그 가보를 하나 달라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균병을 나누겠습니다. 균병을 예. 요게 옛날에 좀 선민들이 먹는 숟가락입니다. 여기 좀 늘고 이 파리가 좀 이게 좀 울룩불룩해. 이거보다 더 오래된 건 더 울룩불룩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비총이 넓어야 돼. 그래서 살자가 요래 하나 하면 병 없어. 강원도 배추 살자 하나 하면 우리 혹배이고 무릎에 한도 없어. 이 시각 일때 뭐 간단하죠. 이 균의 종류를 나누고 있고, 균이 동작을 해서 들고 들어가는 동작균이 있고 비동작균이 있고, 동작균은 녹병, 탄저병 이것들은 온도가 25도에 나릅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안개가 껴야 돼요. 안개가 껴야 돼요. 안개가 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개에 의해서 이 동작균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포자가 부풀어서 안개에서 뻥 터지가 날라요.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얘들은 못 날겠죠. 비에 떨어지니까, 땅을 떨어지니까. 요거는 온도와 안개를 갖다가 잘 이용해요. 비, 온도, 이게 안개하고 온도. 그러면 비하고 안개 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 온도가
20도 이상이에요. 20도 이상이에요. 그럼 20도 이상에서 안개 끼고 비가 올 때 날아가는데 작년도에 이 동작들이 거의 안 날았어요. 제주도에만 마늘 녹병이 있었지 창녕 쪽에 마늘 녹병이 없었던 이유가 요겁니다. 작년에 마늘 녹병 많이 없었죠. 그거는 작년에 비가 올 때 온도가 휴대폰 날씨에 보면 나와요. 비가 오면서 온도 값이 25도를 안 넘어가면 동작근 약은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동작근은 포자가 안개를 날아와야 되고 동작을 해야 되고 아주 작습니다. 녹병이 들면 안 보여요. 처음에는 좀 크면 보여요. 왜? 녹병은 개수가 많아요. 안개로 날아왔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은데 얘가 성장을 하는 게 움직이는 균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커져요. 오리 깐부기, 밀 깐부기, 옥수수 깐부기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한다. 동작근. 그러면 사과에 탄저병이냐 부패병이냐, 이거는 탄저병 단감에, 탄저병은 9월달이나 8월 말 때 안개가 끼고 비가 오락가락 끼죠. 그때 돋보기로 가지고 딱 들고 보면 소복하게 앉아있어요. 소복하게 보이고, 그것들이 뚫고 들어간 놈은 그냥 있는데 뚫고 못 들어간 밀면 밀리가 동글동글하게 있어요. 돋보기로 보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탄저병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탄저병은 누가 만든지 이거 조져놨어. 이걸 이름은 동작균과 비동작균을 나눠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이지 않으면 물로 가지고, 요거는 잡으려고 하면 안개 끼는 날 물을 계속 뿌리고 있어야 돼. 시커내 보여야 돼. 오는 쪽쪽 시커 보여야 돼. 오는 쪽쪽 시커야 돼. 날라올 때. 그러면 물을 뿌리면 온도 떨어지겠죠. 그 동작균은 온도라는 게 20도 이상 25도 C라는 게 25도 온도가 25도 정도의 도수가 나옵니다. 온도 값이. 그래서 앞으로 무농약을 하려면 균 종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비동작균. 비동작균은 썩은병, 부패병, 수박농사 지은 사람 수박 아래 밑둥이 썩는 거, 그 다음에 강원도 원행지 배추 뿌리 홍병, 그 다음에 배추 무름병, 요것들이 단감 탄저병처럼 느리게 오는 거. 이게 요 균은 여기에서 보면 이식값에, 계절의 이식값에서 0.3을 빼갔으면 여백이 안 됐습니다. 여백이 안 맺으면 안 오는 병이에요. 이제 단순해졌죠. 여백이 맺는 이식값과 여백이 안 맺는 이식값. 복숭아 가지가 신초가 쭉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잎 두께가 얇아서 여백 맺어요. 그건 잎이 옮어져 있어요. 잎이 살이 찌면 어떻게 돼 있어? 뒤집어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잎이 살이 쪄서 밥숟가락 이거보다 더 뒤집어져. 제사밥 뚜껑만큼 뒤집어져도 잎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추농사 지으면 비료를 줄창 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 요소비로 탄저병이나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강원도 고랭지 배추 살균제를 써야 되는 말이에요. 안 쓰고 간단히 설명하죠. 어디서 오셨다고요? 해남에. 해남에서 오셨으면, 해남에는 배추 무릎병 유튜브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아직 그게 소식이 안 들리죠. 제가 그 목소리가 약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감을 빽빽 길어가겠습니다. 해남까지 들고 다시 튕기가 메아리가 돌아올 때까지 해남에 부딪혀가지고 저 비금도 가서 딱 부딪히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그 감을 빽빽 지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크게 질러서 해남 지나서 완도에 가서 부딪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백령도에 가서 부딪히가 돌아오고 울릉도에 가서 저 목소리가 부딪히가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감을 빽빽 지르겠습니다. 그 동작균과 비동작균은 여백이 뭐가 들어있죠? 자기가 먹고 토해낸 물방울. 왜 여백이 생겼을까요? 입 속에 탄수화물 부족해서.
탄수화물 뭐예요? 필요해요. 염액의 전제 조건은 뭐가 있어요? 질소 부족. 질소가 부족해서 뭘 못 만들었어요? 아미노산 단백질을 못 만들었어요. 단백질. 자, 아미노산 질소가 부족, 질소를 소화시켜서 식물에 가면 질소를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 만들어서 이게 어디로 가요? 잎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잎에 가서 뭘 만들어요? 설탕, 탄수화물. 자, 깻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게를 팔거나 양으로 파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만큼 무게가 들어요. 과실이든 뭐든지. 그러면 우리가 물을 줘야 되는데 가수원에 함수량이 땅속에 없어서 가뭄을 타느냐, 입속에 탄수화물이 있어서 가뭄을 타느냐, 이 두 종류 나눠봐야 됩니다. 측정기 꽂았을 때 함수량이 30%가 있으면 가뭄을 타는 거는 뭐예요? 더워서가 아니에요. 질소 부족이에요. 질소 부족이라는 건 이렇게 살을 찌워나면 낮에 햇빛이 쪄도 물이 빠져나가도 남아있어요. 근데 질소가 부족해지면 이 비로 되어 있어요. 조금만 빠지면 쪼그러들고. 물이 부족해서 가뭄을 타는 게 아니고 질소 부족해서 탄수화물 행성을 못해서 가뭄을 타는 게 더 많습니다. 이제 이해되는가요? 근데 뿌리가 작게 뻗쳐가지고 가뭄 타는 나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주면 과일이 커지느냐? 이파리가 얇은데 안 커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의령 지역에 저수지에서 물을 이 가수원에 단감에 쿨러로 물을 줘. 저수지 물을 가지고 쿨러. 봄에는 잎이 너무 커서 좋아서 놀래고 가을에는 감이 너무 작아서 놀란다. 맹물을 이파리가 계속 뿌려서 잎이 얇아져가지고 나중에 감이 안 커. 쿨러로 가지고 잎에다가 물을 뿌렸으니까 잎에다가 맹물을 줬으니까 잎에다가 잎에다가 맹물을 줄게 영양 이동 빨랐는데 뿌리에서 질소분이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이동해서 뿌리에 가서 뭘 가져?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고 잎이 살이 껴야 되는데 맹물을 잎에다가 쿨러로 뿌렸더만은 봄에는 잎이 너무 커서 놀라고 가을에는 단감이 너무 작아서 놀라고. 말이 되는가요? 비가 왔을 때 영양 이동으로 보면 됩니다. 그 비가 오기 전에 고추밭에 뭐 했어요? 연면심 설탕을 따등겨 뿌리고 저기 한 숟가락 넣는다. 고추밭에 도구로 칠하는 게 물 도구로 칠하는 게 로타리 티가 가위 높아가지고 이 물이 안 빠져. 어떻게 배수를 잘라야 되거든. 절대 안 잘라. 뭘 하고 있어? 여름에 영양제를 치면서 제가 돈을 벌었어요. 우리 그린에 칼날 뿌리고 여기다 설탕을 내가 치고 있어. 요거는 잘 돼. 설탕을 치가 다시 치니까 어떻게 돼? 왜? 고추뿌리가 물에 또 밑에 그 차 있어도 영양제 설탕을 쓰고 있으니까 한도 따지고 백만에 그 뒤에 가서 또 영양제 가지고 백해야 돼. 작년에 이제 또 배수를 잘 쳐놔놓고 또 이제 물이 잘 빠지거든. 이제 영양제를 또 잡히 쳐버려. 그 요게 한나무를 타지면 한나무 타지면 해. 그게 이식감하고 연면식하고 두 개를 맞춰놓으면 고추는 탄저병 안 합니다. 왜? 여백이 안 나면 여백이 사는 병이다. 그런데 우리가 복숭아가 탄저병을 대구치 왜 하느냐? 여기에 가지에 여기 솟는 게 있어요. 쭉쭉 계속 자라 이놈. 그럼 흰초엽에서는 어떻게 돼요? 잎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오면 있어요. 그럼 얘 잎에서는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기공을 닫고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은 못 먹으래. 뱉어버려. 그러면 잎 속에 탄수화물,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만큼 기공을 닫고 가져온 양수분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잎 속에 들어있는 게 적으면 어떻게 뱉어버리죠? 그러면 잎 속에 있는 탄수화물 양과 저녁에 기공을 닫고 가져온 양수분, 이 양수분이 입 속에서 들어가느냐 나오느냐. 그럼 여기서 안 들어가고 엽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여백 발생. 여백이 발생해서 비동작들의 먹이에요.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질소를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을 생산했는데 잎으로 들어가서 소화를 시켜서 당분으로 저장했는데 그 당분 저장량만큼만 기공을 닫고 가진 저녁의 양수분을 먹고 그 이상은 왜 뱉었느냐. 이걸 먹어 다 먹어 배를 채워놨다 그럼 뿌리가 설사를 주고, 뿌리에는 건건에서는 미생물이 살고 삼투압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추를 절이보면 아시죠? 배추 절이다가 급한 마음에 물에 담가보세요. 물 먹고 다 살아나버려요. 배추 절이다가 바쁘다 해갖고 버뜩 건지갖고 며느리 가야 된다고 버뜩 건지갖고 배추 끼지 담으라고 딱 건져 이놈이 버뜩 살아. 이게 삼투압이에요. 그러면 입 속에 있는 탄수화물 농도 높은 게 내려가야만이 영양을 가져오는데 농도가 낮으면 몇 개 우리 땅 속에 있는 농도보다 잎이 뿌리가 가지고 있는 농도가 낮으면 몇 개 땅 속에 있는 것보다 높아야 가져. 못 뺐어요. 배추를 절이는 건 뭐예요? 소금이죠. 그럼 땅 속에 있는 양보다도 뿌리가 가지고 있는 양분이 적으면 몇 개? 뿌리보다 그 농도를 올리라 얘기죠. 그러면 이파리에서 그 맞춰가 내리지. 양을 잎에서 양을 맞추고 내리주는 기능이 잎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문을 다 열어버려요.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잎 끝에 여기서 흰 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요 끝에 맺혀요. 줄줄 나와요. 밤에 결론에서는 전체 생기는 거고 지가 먹고 토하는 물방울 요 끝에 나와요. 요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 배추 물음병, 상추 물음병, 배추 뿌리 혹병. 그럼 요 물방울만 안 생기게 하는 기술과 우리는 쿨러를 장치해서 가수원에 물을 뿌려버리면 충과 균을 없앴습니다. 그럼 이제 여백 속에 들어있는 발생하고 아미노산 단백질, 요 놈이 휴면 상태에 있는 균을 먹여야 됩니다. 비동작균. 휴면 상태 균을 활성화된다. 휴면 상태의 균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작물 전종을 물을 뿌려버리면 모든 게 한 방에 해결합니다. 맹물실이. 제주도에 있는 우리 강순종 농장인 3일에 한 번씩 밀감나무에 아침에 물을 뿌려서 살균제 올해 작년에 하다 썼어요. 지금까지. 그럼 한금을 농고 대표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머리에 들어있고 정립해놓은 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는 사람한테 가르쳐드리고 기술 개발해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기술을 증명을 해라든지 이걸 하면 답이 없어요. 왜? 머리로서 정확하게 정리됐으면 이걸 갖다가 그걸 알아듣는 거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사과에 무농약을 해야 된다. 무농약을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균이 있고 충이 있죠. 동작균과 비동작균, 이것도 맹물로 씻어보면 된다 그랬죠. 그럼 비가 올 때 안개가 낄 것 같아. 안개가 비가 그칠 때 안개 낀다. 휴대폰 보니까 온도 높다. 비 끝나고 그럼 물 뿌리기 있으면 돼요. 막 해날 때까지 켜놓으면 돼. 시간이 돌아가도록 미세 살지 않게. 그 다음에 저녁에 물 돌려놓으면 돼. 병없어. 그 대신 더 과일 크겠지. 연기등 빠지니까 그 비로 이 시간 맞추면 되죠. 그 다음에 동작균과 비동작균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농약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달라붙은 게 뭐예요? 균이 있고 균 해결하죠. 또 충이 있어요. 충은 언제 할 건데? 충. 얘들도 충이 있거든요. 이 벌레. 벌레가 무슨 동약 합니까? 깔아먹고 알록하죠. 이놈들이 쳐넣어주면 이제 물속에 살아는 그 붕어 새끼, 가재 새끼 빼고는 물을 다 싫어해요. 저체온적. 충을 갖다가 맹물을 뿌려서 얘들이 충이 맹물을 뿌려서 산란을 막아버립니다. 나비가 어디에 알을 깝니까? 이파리 많아야 돼. 나비가 이파리 물 묻은 알을 왜 안 까느냐? 부화가 안 되는 거 알거든. 온도가 낮아서 부화가 안 된다. 맹물을 저녁에 뿌리고 있으면 나비가 산란 안 해요. 그 다음에 물방울과 잠자는 응애라다 진빔으로 물이 뜯으면 저체온증 어쩌고. 맹물을 뿌리면 나비가 산란 안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충들이 저체온인 그럼 산란하기가 부화가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알이 안 빠지고 저체온증으로 죽거나 성장이 둔화되면 아무것도 되네. 그 우리 수산의 그 딸기밭에 김건수 명장님이 알기 모종에다가 낮에 온도도 낮추고 1시간에 15초씩 하루에 10몇 번 뿌려도 3분도 안 돼. 안개 살수. 돈 1,000원도 안 들어. 뭐다 3분 돌아가 돈 1,000원 되겠어요? 그럼 한 달 내에 돌아보면 3분씩 10번 돌면 10번 돌면 30분이고 그럼 한 달 내에 되면 90분밖에 1시간 반만 하면 돼. 1시간 반 동안 돌려보니까 2,000원 안 돼. 아까 이야기하거든. 물에 담아놔도 안 된다 했는데 그것도 못 까먹었어. 요수 요까지 갔는데 30분 내내 또 까먹었어. 고추밭에 물이 요까지 들어있어도 고추가 안 죽어요. 7월달에 물 온도 많아가면. 이성에서 대표님 우리 밭에 아침에 고추밭에 모가지 물 들일 때 기다려봐라 안 죽는다. 고추가 물이 요까지 들었는데 7월 주름주름 달리는데 모가지 요까지 들으면 당연히 죽죠. 걱정하지 마라. 어제 본인이 한 거를 생각해요. 설탕을 여기가 연면식 해놨거든. 고추밭에 물이 반듯 차려가 고추가 여기 달았다. 안 죽어요.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거지. 고추밭에 이까지 물 들고 고추밭에 두둑까지 물 차서 죽느냐? 오이가 물이 들면 죽느냐? 한 거의 10년 전에 합천에서 메론이 물이 들어서 이만큼 달려가지고 그 열심히 하면 안 죽는다 그랬거든. 그 조금 껴렇게 하니까 한 30분 죽고 시들면 죽는 거다. 시들지 않게 낮에 물 뿌리고 저희 영역이 시더라. 또 삼투압을 막아야 돼. 삼투압을. 그러면 꼬리가 물에 담기는데 왜 시들어? 삼투압이거든. 꼬리가 물에 담기는데 왜 시드냐고. 물을 모여야지. 말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삼투압이 물보다도 지가 가지고 있는 영양이 많으면 물을 먹고 싱싱해요. 물보다도 영양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물에 담기.
고추가 여기까지 물에다 담겨있는 모가지만 좀 내놓고 있는데 고추가 달려가지고 물 빠지면 고추 따로 따고 있어요. 고추가 중도까지 물들었대. 저기 우리 그 해남 교수님 명장이 뭐예요? 참깨밭에다가 참깨 요만하니까 저기 가서 뭐랍니까? 참깨가 지금 병하고 있으니까 요소로 100평당 한 포씩 이렇게 훔쳐버려. 참깨밭 요소 이렇게 훔치면 병 하나도 안 해. 네, 비동작균이 있어요. 그 비동작균이 왜 생기느냐? 참깨하고 도마도하고 이것들은 여기 털이 많아. 왜 그러겠습니까? 참깨하고 도마도하고 씨앗이 많아가지고 같이 살면 맨날 죽어야 돼. 그러면 이파리에서 여백이 빼고 내려다가 요 물방울 생기 죽어야 돼. 참깨하고 도마도는 죽어야 돼. 그리고 포도가 또 알이 많이 맺혔잖아요. 포도 그 우리가 화진이라고 그러죠. 알이 조금만 떨어지면 용어를 잘못 쓰기. 배가 고파서 이파리에서 여백이 떨어지고 포도 요놈이 너무 많이 하니까 그 균한테 잿빛 곰팡이인데 소금을 해달라. 여기는 빼질빼질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알단이 요 사이에 여기 털을 딱 붙여놨어. 잿빛 곰팡이 모두 알쪽 다 돌아. 그 균하고 식물하고 협상력이 많아요. 포도하고 협상을 해서 포도 알 소금을 해주는 내가 많이 들으면 내가 요랑 없으니까 많이 열났다. 이거 좀 소금을 해달라. 그렇게 한 거고, 도마도 씨앗이 많이 떨어지가 씨앗이 한 번에 많이 올랐다. 좀 네가 죽여달라. 참깨도 죽여달라. 이 협상해야 돼. 들깨는 아무리 소복이 떨어져도 그 털이 없어서 잘 안 죽어요. 이게 떼고 빼질빼질하거든. 이 털이 없어. 그래서 식물마다 그 종들이 자기의 종족을 갖다가 더 강화시켜가지고 키를 키워가지고 다른 풀한테 안 주려고 이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DNA 속에. 그 DNA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충들은 아주 단순해요. 그 물을 많이 뿌리면 미꾸라지나 붕어가 살지 물을 많이 뿌리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상부에 있는 벌레들은 맹물을 뿌리면 벌레들이 없어요. 그러면 균도 새벽에 물 뿌리면 없어요. 그럼 동작들은 그 시기에 계속 뿌려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 우리 사과에 함양의 김종선 명령님한테 가가지고 6월 20일부터 8시, 10시, 12시, 2시, 4시, 5시 여기 한 10분씩 물 뿌렸거든요. 그러면 1시간밖에 안 되죠. 하루에. 홍로 사과 900평에서 밭띠가 두나무에서 4개, 8개 나왔어. 왜 그러냐? 물이 작게 날라가는데 그 비동작균 4개, 8개. 벌레는 하나도 없어. 농약을 쳐서 아무리 농약을 쳐봐라 사과에 벌레 문 거하고 안 나온다. 나오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농법을 개발해서 물 뿌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 1960년대에는 병이 거의 없었어요. 나를 빼가면 어떻게 이파리가 더 노래. 그 지금 어때? 지구 온난화로 해서 밤낮 일교에서 편차가 없대.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교에서 편차가 없으니까 새벽 이슬이 안 와가지고 비동작균을 못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오렌지 배추가 안 되는 원인이 그건데 그걸 막아내는 방법 여백이 안 나오는 이식값은 1.5 되면 여름에는 여백이 안 나와요. 겨울에는 또 더 올라가야 돼요. 계절의 이식값이요. 그럼 이파리 살을 짜가지고 밥 숟가락처럼 뒤집어 놔면 된다. 얼마만큼 제사밥 육국만큼 디비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 계절의 이식값보다 0.3이 올라가면 못 자라요. 짭짤이 도마되죠. 그러면 여기서 2.7에서 0.3이 올라가면 3.0이거든요. 그럼 짭짤이 도마되죠. 나와요. 그 이시가 낮으면 왕도마되거든요. 김에 짭짤이 도마되고 원래 작은 게 아니에요. 큰 놈이에요. 그 이시가 올려가지고 잎에 탄수화물 늘리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왜 죽어야 돼? 왜 약을 얻어맞아야 돼? 농민은 왜 돈이 들어야 돼? 500짜리 4통, 2톤 약 치는데 약 치는 약값만 25만원 30만 들어가.
거기다 그 통에다가 얼마나 집어요? 100몇십만 집어요. 황금을 놓고 하면 설탕 한 푼을 줍고 5만원, 줍고에 5만원. 거기다 올드그린 반통 보면 6만원. 그 다음에 뭐 살충제 2개면 한 3만원. 그러면 15만원만 뭐 다. 그것도 하기 싫으면 이제 앞으로 쿨러 장치가 물 뿌려버려 저녁에. 그럼 한 놈도 없어. 그럼 지금의 우리는 어느 위치로 가야 되느냐? 살충, 살균, 얘들이 맹물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 동작들은 요 시계에 물을 뿌리고 비동작들을 위주로 하는 것 같으면 요 부분은 8시, 10시. 그러면 여기에서 벌레가 좀 많다. 벌레가 많으면 8시, 10시 사이에 여기다가 하나 더 해면 돼. 9시. 벌레가 많다는 더 해면 돼. 충이 많다 싶으면 한 개 더 해면 돼. 물을 뿌리는 거. 충이지. 우리 집에 제일 문제가 충이다. 그럼 여기 한 개 더 해면 돼. 물 뿌리는 거. 그렇지 않으면 2시간 간격으로 12시, 2시, 4시. 그러면 우리는 비료를 잡게 되고 여백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4시까지만 뿌리 되는데 5시까지 한 개 더 해야 합니다. 4시까지만 뿌리도 없어요. 여백이 자꾸 5시까지 안 나오니까 4시까지만 뿌리 되는데 여기다가 뭐에 균을 더 잡으려고 한 개 더 해야 합니다. 그럼 요거하고 요까지만 맞을 때 그러면 그 나오는 물의 그 분사되는 거와 관계가 있겠죠. 사과는 이렇게 조그맣하니까 십자가 된 노즐, 이렇게 된 거. 노즐 나오는 거. 요거 한 2만 대강이 딱 붙여놓으면 물도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과나, 사과 말고 뇌, 단감, 이런 것들은 이제 쿨러 해가지고 물을 뿌리죠. 그래서 맹물로서 살충, 살균,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괜찮나요? 네. 네. 방금은 뭐, 들고 있는 건 밥숟가락하고, 머리하고, 별거 없습니다. 근데 연구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약을 쳤으면, 그 약 친 결과는 뭐이고, 우리가, 마늘 같은 거는 병도 없는데 약을 치거든요. 논에 나는 작년에도 마늘을 갖다가 논에다 심어. 논에다 마늘 심으면 요놈이 비료가 적으면 요놈이 크다가 여기서 물방울 차오르냐고 어떻게 돼? 요 뿌리가 죽을 거예요. 요 뿌리가 죽을 건데 되게 가만 보니까 뿌리가 그 마늘, 쪽파, 대파, 양파 요 뿌리가 굵어요. 그럼 여기 생이 물방울 타고 여기 들어가. 그럼 뿌리가 썩어서 꼼꼼한 냄새가 나. 그 다음에 고자리파리가 여기 알으려고 여기 묶고 있어요. 그럼 요 놈을 잡고 있어. 개뿔. 고자리파리하고는 쓰나 안 쓰나 결과는 똑같은데 여기서 나온 걸 고자리파리 약치 심으면 밑에가 심으면 돼. 마늘 무게가 팔아먹지 그 모양 뭐가 팔아먹거든요. 마늘이 뿌리가 쉐어나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쉐어나거든요. 잎이 나는 것도 잘 나와. 고자리파리 잎이 나고 요렇게 잎이 나면 어떻게 돼? 이파리 요리 나오거든. 그 뿌리로 물이 안 가. 그럼 가을 고자리파리 없어. 텃밭 마늘로 심는 분들은 마늘을 요렇게 심어야지. 그 뿌리 여기 때는 그 요 물방울 요것밖에 안 거든. 그럼 요리 가면 고자리파리가 필요 없느냐 이거. 마늘 그때는 물방울 요리 타고 지났거든요. 그럼 요건 몇 건이가 병이 없어. 요 여백이 타고 내려가면 요리 가버려. 그럼 텃밭 심는 분은 가을 고자리파리 엮기 싫으면 요렇게 심는 거야. 그럼 고자리파리 엮어도 덕이 있느냐? 이거는 여백에서 이미 상한 건데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 이 고자리파리는 괜히 죽었어. 왜? 비료를 죽어서 먹고 살겠다고 이제 썩어서 먹었는데
썩고 나서 먹은 보살편이 왜 죽여? 그러면 지구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인간이 나라. 지구상에서 제일 나쁜 일하는 나라. 나 본인이야. 차 타고 다니면서 연기 피우고, 그 다음에 그 뭐 온갖 일하는 게 전부 나쁜 점이 있어. 근데 우리 잡아먹는 동물도 다 죽고 안 잡아먹는 기자니. 그 제가 비실비실할 때는 호랑이 사자한테 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안 잡아먹는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요게 마늘이 요 끝이 아니에요. 자, 이 파리가 요 아래 열려 있거든. 그러면 키를 작게 만들었거든. 그러면 생산성이 늘어나요. 그 문제는 요게 타고 여기 물방울이 생겨. 요 안에 요게 이제 또 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뻥이 돼버려. 네. 여기에 생긴 아미노산 단백질을, 요 단백질 균이 좋아하죠. 또르르 따라 여기서 무비. 그러면 어떻게 돼? 마늘이 알이 안 생겨. 그래서 이제 박이장님 잘 들으셔요. 3월 중순부터 설탕 쓰지 마니까. 3월 중순부터 설탕을 빼라고 마늘에. 그러면 키를 쫙 해갖고 여기 물이 잡히고 해요. 3월 중순부터 마늘에 설탕을 빼버려요. 그래서 설탕을 빼면 키가 쭉 커버려요. 키가 쭉 커버리면 어떻게? 입이 이래 한 장 나오고 두 장 나오고 그리가 늘어져. 그럼 물방울이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조금밖에 안 돼. 이제 이해되죠? 네. 그럼 이게 키가 크면 어떻게? 물방울 들어가지 못해. 조금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 그 키가 작으면 어떻게? 물방울이 거기 들어가 버려. 물도 많이 고이고. 물이 고이는데 바람이 뭐 흔들흔들하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키가 크면 어떻게? 물방울이 훑어지고 작게 들어있지. 그러면 여기까지 마늘에 들어간 거리가 물이 못 들어가. 그러면 키가 작으면 물방울 들어있어가 흔들면 물이 들어가는데 키가 작으면 물방울 떨어져. 그래서 지금까지 키를 줄여가지고 다 수확을 하는 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값이 낮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다시 이걸 바로 잡습니다. 이제 이해되죠? 근데 그 키를 키워야 이게 해결되라는 걸 또 찾아내야 되거든요. 키를 줄이고 보니까 다 수확되는 그 불필요한 성장분이나 영양 이동 거리를 좁혔는데, 좁히고 보니까 마늘이라는 놈 자체가 여기에서 모인 물방울이 그 깔때기처럼 모여가 여기 모였던 게 뭐예요? 여백이. 그 비료를 거의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뻥마늘의 죽음은 균이다. 균인데 비동작균이다. 그럼 아침마다 여기 물을 뿌려도 병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키를 키워도 뻥마늘 줄어든다. 키를 키워도. 그래서 마늘에는 전년도 친구 집에 보니까 한 2만 병 심으면서 살충제 하나도 안 써도 괜찮더라. 그래서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우리는 우리 농업을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좋은 거는 수출해 가지고 수입해가고 쌤쌤이래. 그래야만 우리가 맞는데, 수입을 잔뜩 해먹고 우리 자체 생산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것들을 수출해가 돈 벌어와야 돼. 외화를 못 벌어온다는 우리는 농업인들이 좀 각성해야 돼. 언제까지 차 팔고 휴대폰 팔고 돈 벌어올 갈까요? 적어도 힘들어 죽는다고. 우리나라 재벌가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큰절해. 끌비다모 교도소에 접근하셔야 돼요. 아휴, 삼성에 끌시게 한 사람은 저보다 나이 작아요. 근데 저보다도 부채가 많고, 저보다도 교도소 많이 잡혀가고, 저는 부채가 그보다 조금 작고 교도소 안 잡혀가고. 그래서 그 교도소 잡혀가면서도 우리나라를 먹이 살리려고 밥 10끼밖에 안 먹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정말 우리는 감사하다 그래요. 이 나라의 주인은 정치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전체의 삶을 결정하는 주인입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이런 좋은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제대로 잘못되어 있으면
방금은 그 식물의 밥은 질소라는 게 들어있죠. 요게 밥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반찬만 냅다 주시니까 농사가 되겠어요? 그 토양 분석 결과 보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 가득된 게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시속 100km, 110km, 108km 달리면서 휴대폰 봐야 돼. 그 시간에 꼭또 그 시간에 또 지나가 버려. 그러면 토양 분석이 나와 있어요. 가득 다 있어. 이빨이 다 올라가 있어. 그걸 보내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100평도 요수 한 봉지 해주시면 다른 할 방법이 없어요. 작년도에 요수를 주니까 고추도 많이 따고 비용을 안 하더라. 어떤 분들은 비 올 때마다 고추를 갖다 뿌렸어요. 많이 나와요. 작물별로 다니면서 정부에서 많이 정보를 올려주는데 그 원동력이 되는 건 요게 칠판에 써서 하는 강의입니다. 칠판에 써서 하는 강의는 제가 앵무새가 내가 읽어주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오고 두 번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맹장님들 몇 년 배워도 또 배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방송을 듣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대표는 다른 걸 또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놓고 대표 말하던 거예요. 장가 갈 때는 10번 생각하고 밭에 미생물 들 때는 11번 쉬고 생각해야 돼요. 강원도에 가니까 설 뒷날 올라가니까 알기 양의 베드에 여기다가 좋은 미생물에 미생물 줬어요. 요 미생물 업자가 또 뭘 했느냐, 여기다가 다른 밥을 섞었어. 밥을 뭐 배종과 뭐를 섞었어. 여기다 이걸 갖다가 알기 배대에 줬어. 알기 이식값을 2.0을 주고 착용을 해서 알기가 잘 되셔야 돼. 들어서는 순간에 제가 입을 딱 닫아버려. 내 입을 닫아버려. 겨울에 차방을 해서 딸기가 농사 잘 돼주는데 전부 다 딸기가 고만고만해. 그래서 그 맨날 전에가 물어볼 때 제가 뭐 물어보니까 비로적 삐지면 딸기 파리에 물방울 생기는 여백이 몇 년이냐 여기 이거 물어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여기다가 미생물을 공급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질소분을 다 먹고 밥을 없애버리고 얘들이 뭘 했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반찬을 보내는 요 반찬 반찬만 딸기가 먹고 있어요. 딸기 키는 쬐끄만 애가 이식값이 0.5밖에 안 나와. 0.5. 근데 이제 여기 주고 이제 한참 안 줘서 한 달 반이 안 주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딸기가 더 이파리 커. 큰 게 나와 있어. 여기를 보면 0.6이 나와. 왜 그랬어요? 여기는 미생물이 안 먹으니까 이식값이 0.6이 나오고 여기 미생물 먼저 0.5밖에 안 나와. 그럼 요건 깨어나지도 못해. 그 알기 배지가 뭡니까? 야자 열매 껍데기를 까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분이 좋게 잘 머물게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미생물을 주고 여기다가 또 영양을 줘놨으니까 이 미생물이 아주 잘 살죠. 그 와가지고 얘들이 미생물이 살면서 여기 알기 국옆 여기 곰팡이가 우리 거름 찼을 때처럼 화하게 비있더라고. 이상하다. 이게 왜 비지? 알기는 노릇결이 안 되고. 그럼 가리 가다가 내가 얘가 잎에 함수량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여백이 안 나오죠. 이 식값이 낮아지면 여백이 맺어야 되는데 가리를 미생물이 질소를 먹고 반찬을 소화시키는 질소분 안 먹고 뭐 먹어요? 반찬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파리가 노릇결이 해가지고 크기다가 딱 멈춰가지고 어떻게 질소분을 안 먹으니까 함수량을 못 갖겠죠. 그게 완전히 뿌리가 있어서 뿌리가 일을 안 해. 누가 일을 해? 미생물이 일하고 있어. 미생물을 일을 해가지고 양의 비를 주니까 미생물이 다 먹고 사는 거야. 얘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가 쬐끄만 애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가 가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려. 근데 미생물을 줘가지고 이 방송 하나 찾아내는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지 마라 그러고 주지 마라 그러는데 자기 나름은 뭐좀 대충도 뭐 괜찮겠지. 왜 줬느냐? 이 배지 밑에 그 뭐야 펄라이트 돌을 갖다가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런 입자가 있거든요. 펄라이트는 미생물이 못 먹잖아요. 돌이니까. 그러니까 요 위에 상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것 때문에 자기는 미생물 조합을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요 미생물에다가 뭐를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같이 들어왔으니까 토양 속에 우리가 준 질소분을 먹고 소화시켜가지고 만찬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미궁에 빠져버려요. 그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밝혀서 방송을 해야만 해요. 이거 하나 찾아라. 그리고 오이밭에 가서 촬영한 영상에 보면 오이가 흰가을병 하는 걸 이시값이 1.4정도 낮아요. 녹균병 하는 건 1.6정도 되고 그럼 2.0을 올려버리고 하면 안 와요. 남지 오이 하는 우리 회원 한 분이 작년도부터 교육을 8월달부터 교육받고 해가 오이밭에 이시값이 2.7을 맞춰놨어요. 2.7을 맞춰놓으면 오이가 엄청나. 이시값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질소분, 이 질소분을 여기다가 고정시키는 거. 질소 고정. 질소 고정력을 가져야만 식물이 잘 먹는데 이 질소 고정력을 가진 게 골드뿌리 뿌리죠. 골드뿌리 5천을 갖다가 우리가 간주할 때 100평에 1리터 그 다음에 요소 그 요소를 3kg 쓸 거냐 4kg 쓸 거냐 5kg 쓸 거냐 3 내지 7kg까지 이렇게 해주면 엄청나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 토양 속에 요소 비료를 써가지고 좀 해먹고 나면 질소 고정력이 떨어져요. 그럼 힘이어서가 요소를 줘도 힘이 없어요. 요소를 힘이 떨어져. 그래서 질소 고정력까지 저 제품이 몰드뿌리 5천을 100평당 알기나 하우스 이런 고추나 노지 고추도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100평에 1리터에 요소를 3 내지 7kg 정도 간주해주면 그 질소 고정에 의해서 잎이 끄꺼지면 좋아져요. 오이, 고추 다 좋게 만들었습니다. 진주에 작년 7, 8월 달에 교육받은 분 나이 많은 분이 계셔요. 그 두 네 분이 농자재 이런 데 가서 계속 그 좋은 비료 다소원하게 작년에 고추가 겨울 고추가 40개에서 많이 나오면 70개 나오는데 올해는 120개 있다고 있어요. 그 고추나 오이나 수박이나 이런 작물들이 빼딱빼딱해야 되거든요. 어떤 작물이든지 잎이 쌍떡잎이나 외잎이나 또 똑같거든요. 이게 자라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깻잎은 일자죠. 일자는 마디가 커야 돼요. 이게 마디가 커요. 깻잎은. 그런데 오이나 고추는 여기 좌우로 빼딱빼딱 마디가 커야 돼요. 약간 빼딱빼딱해. 요게 그 일자 되는 이거는 마디가 작아요. 이건 요래 보면 요게 큰 거는 이 시간 맞은 거, 요거는 비료 부족이에요. 압이 배가 고프다. 비료 부족. 그리고 마늘도 비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돼? 마늘 키가 작아져요. 모든 작물은 비료를 많이 주면 키가 작아지고 더 많이 주면 안 크고 달라붙어 죽어요. 그래서 비료가 저 부족하면 무조건 키가 큽니다. 우리는 비료가 많아서 키가 크다. 그거 다 뻔해. 비료가 작아서 키가 크지. 비료가 많으면 키가 커. 그 황금알 농법에서 개발해놓은 거 보면 지금 농법이 정상이라고 보면 황금알 농법 개발한 건 전혀 청개구리죠. 다 반대로 뒤집어놨죠.
요소는 아무리 줘도 pH가 떨어질 뿐이 해가 없습니다. pH가 떨어질 많이 좀 죽지. 그래서 요소가 줘가지고 땅이 나빠지다. 그 다 뻥이에요. 뭐가 나빠져?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것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저 같은 그 영양제 장사나 이런 사람한테 계속 우리가 현혹당할 수 있거든요. 영양제 장사한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촌진흥청에 여기에다가 토양 시료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16대 원소를 분석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농촌진흥청을 갖다가 완전히 벌집을 만들어 보면 그 기계를 우리 앞으로 기술센터에 다 줄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서 16대 원소 토양 분석을 분석을 해. 도기술은에 이 16대 원소 그게 없대. 양액 재배하면 물 분석할 때 16대 원소를 분석해가지고 16가지 비료를 맞추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방이 없다 뭐 없다 뭐 이런 거 뭐 막 나오잖아요. 도마저지 결국엔 토양에 있는 것도 막 주고 있어. 토양 분석하면 칼슘 많은데 침산 칼슘도 있잖아요. 칼슘 많이 마그네슘 있는데 또 침산 마그네슘 쓰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를 함부로 안 써야 되거든요. 토양이 오염되거든요. 제주도 같은 데는 토양이 오염되어 버려가지고 제주도 같은 데는 토양이 오염돼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이냐면 밀감이 다 쪼개져. 그래서 레드향이 그 맛있는 게 비싼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차감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거기다 간 기술을 개발해줬는데 이런 우리가 농촌진흥청을 우리가 기술센터 도기술이 안 되면 이제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앞으로는 상담을 해서 토양을 16대 원소를 분석하자. 농촌진흥청의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도록 벌집을 만들어 놓으면 이 기계들이 기술센터에 다 내려올 거예요. 각 시군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우리가 안 해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또 힘들어지고 또 힘들어지거든요. 기술센터 토양 분석 우리가 자료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분석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산가리가 많은데 또 줘야 돼 있어요. 그럼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여기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우리 토양을 오염시키가지고 우리 자녀, 손자들한테 피해를 입게. 제가 지금 뭐라냐,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이 뭐예요? 반찬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밖에 안 나오죠. 그 토양 분석표에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pH. 그 다음에 유기물, 맨 마지막에 전기전도율. 그 전기전도율은 어떻게 되어 있냐, 0에서 2.0이 좋다 일어났어요. 개뿔 2.0을 맞추면 내리면 죽어버려요. 0.0에서 5.0이 되면 여기까지라면 1.2 이하에는 강원도 감자가 죽어요. 0.3에서 1.2가 병이 제일 많아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0.3을 하면 플러스 0.3을 하면 뭐예요? 1.5가 되겠죠. 1.5. 1.5에는 여름에 병 없어요. 이 간단한 거리. 그래서 황금왕국 대표 전국을 돌면서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세계 기준이 없는데 1출 1몰 온도값에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준을 여기다 집어였거든요.
그래서 황금알롱골에서 이런 변화를 가져가면 1세대가 요거만큼 해나면 다음 2세대가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연구소에 들어가서 더 학문화해서 우리나라 농업이 더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거의 기초는 우리 주인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행화시키는 학교나 연구소에 돼야 되거든요. 우리 담가면서 전준변명에 와 계신데 지금 1번 책자에서 보면 이 가지가 요게 한 30cm면 이파리가 많아요. 15개, 20개, 30개까지 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감이 여기 한 개 달리는데 이파리가 마지막 꽃이 펴요. 여기서 이파리 석장 하나, 둘, 셋 잘랐다. 그럼 여기 몇 cm? 20cm 내외. 20cm 내외 가지에서 단감을 2개를 쏴요. 인홍골을 만들어놨네요. 그러면 전 세계에 인홍골이 없는데 어디서 태어나있어요? 황금알롱골에서 태어나있어요. 감나무 심는 거 어떻게 심어요? 이렇게 심죠. 이거 심으면 이 높이가 심으면 40에서 50에 요 놈을 갖다가 요렇게 밉히거든요. 여기서 전목부에서 15cm에서 약 15cm에서 약 한 20cm. 그러면 여기 나무 높이니까 눈깔이 큰 게 나오고 눈이 보이는 건 다 자르고 눈이 쬐끄만 거만 가지고 돼요. 그럼 요 방향이 30도 방향 높였으니까 키가 요만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지고 오르면 뻘물이 튀어요. 그럼 요 가지 사이에 벌레가 안 먹어요. 그럼 시하고가 심으면 요 시하고 요거 심으면 전부 다 벌레가 먹고 있습니다. 그 수행자들이 힘들고 니피가 심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작으니까 가지가 똑같은 힘이 올라가요. 그럼 좌우로 니피가 심어요. 그 키가 요만하니 감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더 많이 개발해서 과거에 이웃나라 일본에서 우리는 기술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훔쳐온 건 없어요. 거기서 조수가 왔지 뭐 훔쳐오기는 훔쳐왔어. 그 가져온 거는 그때 이어온 문희준 선생님이 가진 모카시는 비밀을 모르지만은 그 뒤에 우리가 일본에서 종자를 가져온 거는 거기서 우리가 친한 사람 조수 가져온 우리가 훔쳐온 거 없습니다. 그거는 미안해 할 필요 없고 농사 기술을 우리가 많이 배운 건 우리는 감사하다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기술이 있으면 이웃나라니까 지구상에 같이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눠주고 평등해야 되는데 앞감정, 뒷감정은 가지서는데 우리가 묵고 사는 데에서는 그래서 황금알롱골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 외에도 많은 전국을 돌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황금알롱골의 대표가 책을 보느냐? 농업 서적 전혀 안 봅니다. 농업 서적 전혀 안 봅니다. 그건 없다 이 말이지. 예? 그거는 머리에 들어갈 게 없다 이 말 아니고 이제 앞에 개발해 놓은 거야. 그 지금 그 책에 보면 약치라 그러지 기술대에서 약치라 그러고 농촌진흥청에 농약치라 그러지 그 농촌진흥청에 요즘 뭐는 거 휴대폰 문자로 보는 약치라 하고 있어. 황금알롱골 대표 더 돈 적게 들어가서 사과 성목에 한 달에 2,000원만 들이면 농약한 치료 대회법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루에 1시간 물 뿌리면 한 달이면 30시간밖에 안 돼요. 30시간 물 뿌리면 농사의 전기 얼마 되겠습니까? 한 달에 2,000원씩 해가 30시간이 6달, 7달 뿌리면 14,000원밖에 안 돼요. 사과 성목 청평농사지인데 약값이 100만에서 500이 들어요. 아무 결과 없어요. 근데 왜 약을 치면 품질이 안 좋냐면 기공으로 들어간 영양 때문에 그래요. 기공으로 들어간 영양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여기에 기공 잎을 갖다가 우리는 기공을 아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공도 있지만 앞면과 뒷면, 자, 요건 앞면, 요건 뒷면. 그러면 잎이 오므리 있을 때 기공에 많이 맞아요. 우리 에센스 풀을 보면 그 미량 얼음골 사과가 품질이 안 좋은 게 뭐냐? 그것 때 뭐 때문에 안 좋냐? 미량 얼음골 사과는 석회 볼레로 쳐버리거든요. 석회 볼레로 쳐버리면 기공으로 많이 묻어요. 그러면 잎이 갱화가 돼요. 잎이 갱화가 되어버리면 일을 안 해요. 그 품질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 온도가 올라갔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연면 시비할 때 농약을 쓸 때 너무 많이 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지금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설명해서 부족하죠. 내 손주, 내 아들, 내 자녀들한테 먹일 걸 갖다가 농약 치가지고 야 아들아 손주야 이거는 약 하루에 10번 찐다 먹어. 그리고 휴대폰에 똑똑 눌러가지고 내 가수원에 농약 10번 써가는 AI가 찾아가 저 집에 과일 사먹을 거 농약 10번 사는데 농약 1000만 사는데 나 안 사먹어. AI 시대입니다. 근데 저 집에는 농약 없이 지가 안 친다 하지만 어디를 찾아봐도 저 집 통장에서는 농약 사는데 지출되니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왜 지금 오픈 시대에 우리 오픈을 까야 되는데 농약 쳤다고 까는 사람 있나요? 여름에 고행지 배추 안 썩고 살았다고 해서 농약 이거 8번 쳤다고 해서 배추 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내야 된다. 여기까지 방금은 오늘 오전 과수 강의를 마치도록 오해 질문 받으라고 우리 명예 다 일러드리죠. 명예입니다. 탑수가 명예입니다. 네. 제일 늦게 온 분이 우리 전전대 명예장 단감. 그 옆에 계시는 분이 남철희 명장님. 예, 단감. 그 다음에 김현 명장님 단감. 의령, 창원, 진주 세 분.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 박수환 명장님은 해남에서 원해 쪽 시설 도마도 그 다음에 노지 배추 고추 이쪽입니다. 하여튼 박수로 오전 강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원해 쪽 다 질문을 받도록 하고 오전에는 시간이 우리가 거의 여의치 않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식사